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전일 특장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뭐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날 4월 첫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일단 출발했습니다. 네. 미국도 좋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네, 그렇죠. 일단 전날 우리 국내 시장이 상승했던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장 끝나고 발표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효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은 의미가 있었던 것 자체가 나스닥 시장이 경기 부양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5% 상승을 했고. 원래 경기 회복하면은 기술주한테 좀 불리한 그런 시장에서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죠. 기술주가 상승했다는 측면이고 또 그 시점에서 국채 수익률도 안정을 찾았다. 이제 가장 우려했던 것 자체가 경기 부양책 발표는 주시장에 좋은 얘기지만은 그렇죠. 기술주한테는 법인세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비치면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깬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1.5% 오히려 다우지수보다 상승이 크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네. 국내 시장과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인 어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특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것 자체가 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는 올랐는데 별로 그렇게 IT 반도체 외에 갖고 있는 종목들 외에는 별로 또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 없으신 분들은 계속 지수 올라가는 것만 보신 거죠. 네, 지수는 25포인트 올라왔지만은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똑같았습니다. 그랬군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 종목들이 많았지만은 그 자체가 결국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수 영향이 상당히 크니까 이게 반도체가 올랐던 부분 자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끝나고 실적이 좋게 발표가 좀 됐고 그랬죠. 여기다가 키오시아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오시아에.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영향까지 미치면서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오늘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매수를 많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내 경기 지표에 호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표요? 그렇죠. 저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좀 봐야 되는데 네. 어제 3월 수출이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15.8로 나왔는데 아마 16.6% 증가했을 겁니다.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잘 다루지가 않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니까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요 수출과 거의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렇군요.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했어요. 12월 말에 종합주가지수가 2,260이었습니다. 네. 11월 달부터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던 것 자체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11월 달부터 증가했어요. 그렇게 연결해. 지금 5개월째 상승인데 16%주고 일평균 조급일수 기준으로 해서 16.6% 증가했어요.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수준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예, 것들이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은 자체는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전체 한 5,400억 정도 샀는데 네.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사게 되게 되면 먼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 전기전자를 먼저 삽니다.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어제 외국인 투자가 매수 5,400 사는 매수는 전체에서 IT 쪽에서만 6,500원을 매수했어요. 결국은 다른 쪽은 1,000억 정도를 덜어냈다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6,500을 샀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LG전자와 셀트리온을 두 종목을 1,000억을 샀으니까. 근데 IT 쪽에 다 몰렸네요. 예, 그렇죠. 네. 예. IT의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니까 결국 외국 투자가 매수로 들어왔다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전기전자가 상승을 좀 주도를 했고 그동안 네. 상승을 주도했던 지난주에 주도했던 예. 철강이라든가 건설기라든가 조선주 같은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서로? 지금 시장 자체는 제가 약간의 어떤 가치주 우위 속에서 성장주의 반등과 차별화라고 그랬거든요. 순환매성 흐름이 좀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봐야 돼요. 가치주가 좀 우위에 있는 거죠. 경기 회복에 근데 최근에 이틀 동안은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성장주 성격이 네. 약간 했던 순환매성으로 이동되고 있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순환매군요. 전일 상승 종목도 특징 종목들을 좀 꼽아보면 네. 앞서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키오시아 인수로 인해 가지고 지분 이득 취득 가능성과 또 인수를 하게 되게 되면 경쟁 구도가 좀 완화가 좀 되는 거니까 6개 회사 지금 4개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네. 랜드 같은 경우 그것도 수혜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이번 주 들어서 거의 16%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주가 급등은 블리막에서 상장권이었고 그다음에 어제 급등 자체는
SK와 그 특허 소송 관련해서 4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 네. 또 한 건 중에 어제 나왔던 거죠. 아, 하나가 아니라 4개예요. 4개 아. 중에서 지난번에 영업 소송 관련 부분 자체는 최종 판결까지 난 거고 어제 부분 그게 자체는 LG가 승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주목이 좀 되는 거고 어제 얘기했어요. 부분 자체는 분리막과 관련된 일부터 침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비 판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또 호재가 연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그렇군요. 이번 주 LG전자도 SK이노베이션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셉니다. 화요일 날 주가 상승할 때는 애플카 모멘텀이 있는데 어제 주가 상승은 또 스마트폰, 휴대폰, 스마트폰 사업품 철수권 때문에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될 것 아픈 같고요. 손가락을 그냥 확실하게 끝내버리는. 예, 그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증권주 중에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거 다 빠졌는데 네. 대신증권하고 키움증권인데 예. 대표적인 두 종목이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이군요. 예,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세가 떨어지고 있는 국면 쪽에서 네. 동아기업하고 어제 LNF가 상승이 상당히 높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 원익 IPS라든가 이오테크닉스, 그다음 패키징 회사인 하나머티리얼즈가 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의 상승과 함께 중소형 종목들 상승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한솔케미칼이 어제 상당 7.7%였는데 네. 삼성전자가 9년 만에 퀀텀닷 OLED TV를 조만간 곧 출시를 할 거다. 그것도 수혜주로 부각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나와줘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먼저 조금 이 미국의 호재를 반영을 한 상태에서 오늘장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시장의 큰 흐름 자체는 이제는 어느 정도 확실히 방향이 나온 게 아닌가. 상향 상승 방향이다. 제가 계속적으로 저점은 이미 확인이 좀 됐다고 그랬고 그렇죠. 단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흐름이에요 지금요. 이틀 전에 마이너스 10포인트 빠졌다가 어제 25포인트 올리고 그 전날은 또 바로 회복해버린 30포인트 거죠. 올리고 그러니까 30포인트 올리고 10포인트 빠지고 또 네. 다음날 또 20포인트 올리고 또 10포인트 빠지고 그런 또 계단식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멀리서 보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승 추세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지금 일단은 지금 위험자산 쪽으로 확실히 좀 돌아섰어요. 그렇군요. 지금 S&P 공포지수 17대까지 내려와 있고 지금 뭐 대표적으로 위험자산 쪽으로 할 수 있는 비트코인 가격 장세가 강세지 않습니까?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국면에 이미 이제 기간 가격 조정이 거의 2개월, 3개월 지정됐고 가격 조정도 끝난 흐름이기 때문에 네. 상승 흐름을 아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국내 시장으로 따지면 수출 지표 자체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 국내 기업들의 경기 관련 정보도 수출 주식 중심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니까 수출주들 잘 가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매매 전략 자체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되면 되겠죠. 이제 어제 지수는 올랐지만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엇갈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볼 때 매매를 할 때 삼성전자와 어제 매매 자체도 프로그램 매매였거든요. 거의 왜냐하면 수급의 주체는 애국이지만은 국내 쪽으로 따지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영향이에요. 예. 연기금도 여전히 1,000억대 정도 팔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움직임이 중요하죠. SK 하이닉스라든가. 만약에 예. 오늘도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가잖아요. 네. 그럼 어제처럼 다른 종목들은 못 갑니다. 어제랑 똑같은 장이 반복된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다른 쪽에 매매를 하신 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프로그램 매매 흐름을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시가총 1, 2위이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이 올라가고 다른 여타 현대차라든가 예. 조정을 받았던 조선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네. 올라간다는 지수가 40포인트, 50포인트 올라갑니다. 당장 그렇게 가기가 더 쉽지가 가치가. 않는 거죠. 계단식의 네. 상승이라 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까지 올라가겠죠. 예. 그러나 SK 하이닉스는 좀 더 올라갈 여력이지만 삼성전자는 상승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업황 호전 부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한테는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불리한 여건, 칩회사들한테는 불리한 여건이고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삼성전자가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속 하향 조정이 좀 되고 있고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작년 연말에 삼성전자가 51조 원인데 지금 46조 원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랬군요. 10% 떨어지고 있고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모멘텀도 있지만 SK 하이닉스는 반대로 작년 연말에 영업이익이 9조 9천억인데 지금 12조 원대, 11조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게 이게 있군요. 삼성전자는 10% 떨어지고 SK 하이닉스 실적이 하향 상향 조정되니까 주가로 따지면 삼성전자는 2% 올랐고 작년 연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는 19% 정도 올라왔지만은 예. SK 하이닉스의 실적 상향 속도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밸류 자체는 SK 하이닉스가 더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상승이 약간 뭐 다른 거군요. 예. 사이가. 그렇죠. 그래서 예. 삼성전자 주가 상승 탄력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올라가겠지만 어제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까지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삼성이랑 하고. 강세 경계가 되겠지만 상승 탄력이 그 흐름을 좀 보고 다른 여타 종목들을 매매 대형주 매매하시는 참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겠군요. 시장은 가는 거니까
여전히 시장보다 종목 선택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관심은 여전히 반도체 장비죠. 장비고 그다음에 건설재 관련 종목들이 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건설 기계와 함께 여전히 가치 쪽에 우위라고 그랬으니까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바이든 정책 수혜주 관련된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뭐 반도체 쪽 얘기를 많이 좀 해주셨는데요.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뭐 반도체 장비를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포인트가 이쪽으로. 그렇죠. 오늘 예. 뭐 관심 쪽에 반도체 장비 종목 쪽에 비메모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주목을 하자. 그 안에서도 비메모리를 더 좁혀주셨어요. 예, 그렇죠. 반도체 장비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제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가지고 그 나왔는데 컨셉을 갖고 오셨죠. 예. 워낙 반도체가 지금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투자 확대 발표 러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아침에 또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반도체와 관련해서 뭐 삼성을 초대해서 뭐 얘기를 해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먼저 인텔이 200억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했다는 이것도 영향이 자체가 컸죠. 예. 이게 이제 그 각국들이 미국이라든가 E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거의 세제 혜택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어제 이제 또 대만의 TSMC가 무려 1,000억 달러를 3년 내에 투자했다 했지 않습니까? 이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113조 원 정도가 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죠 지금. 어제 AMAT라든가 램리서치도 신고가가 좀 장비 나왔어요. 회사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올해 평균 보니까 30에서 60% 이상 올랐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장비 정도 그렇게 못 올랐어요. 그렇군요. 네, 관심은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쪽이라는 비메모리. 거죠. 가 같은 장비를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투자한 것 자체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메모리 쪽이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미세와 강정 쪽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돈은 없죠. 왜냐면 인텔 인수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랜드 쪽에 제한적으로 투자하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반도체 공급 부족 자체가 메모리라든가 쪽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TSMC가 투자한 것 자체도 바운드리 반도체 중에 비메모리 쪽이거든. 그러면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쪽에 갖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패키지라든가 후공정 장비 회사가 우선적인 관심이라 봐야 되겠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그쵸. 어떤 쪽을 보셔야 나눠봐야죠. 되는 거냐? 예. 자, 보시게 되게 되면 반도체는 크게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산업 장비로 본다면 이제 파운드리 영역으로 먼저 좀 주가 좀 볼까요? 한미 반도체 주가 등락률 좀 표가 먼저 나오고 글로벌 있는데 관련 종목들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올해 작년 연말 대비 2%밖에 못 올랐는데 SK 하이닉스는 18.6%를 났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 SK 하이닉스와 같이 움직이는 아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이제 4% 넘게 상승하면서 그쵸. 23%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네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같이 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가 한 5% 정도 상승한 여력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제 예. 거의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 회사가 이제 랜드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26.8% 떴고 이게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부진하죠. 그럼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부진합니다. 부진하죠. 부진한 이유 자체가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봐야 되겠지만 스마트폰과 관련된 애플과도 비교를 했는데 애플이 작년 연말 돼서 7% 빠졌어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또 영향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장비 회사에 오니가 이페스라든가 테스가 각각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한미 반도체가 이제 후공정 회사거든요. 네. 이게 네. 가장 많이 떴어요. 44% 정도 떴고. 많이 그다음에 미국의 AMAT가 62.4%, 그다음에 램 리서치가 31.5%. 여기다 장비죠. 그렇죠. 31.5%.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덜 떴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종목들 적으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후공정 장비 쪽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공정 과정에 팹리스 회사, 칩리스 회사, 파운드리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칩리스 회사가 관심인데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못 들어갔고. 투자를 아직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팹리스 회사도 아직 실적이 안 따라줍니다. 이게 지금은 실적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따라주는 쪽이 파운드리 쪽에 DBIT라든가 이제 패키징 회사들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관심은 파운드리, 패키징,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중에서 전공정 장비와 후공정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가 좀 나은 거예요? 후공정 장비를 사야 된다는 후공정. 거죠.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공정 장비 회사가 비메모리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컨대 오니가 IPS가 전공정 장비 쪽에 매출이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공정 장비 쪽에 매출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사들이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후공정 쪽에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이 후공정 쪽에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 또 종목들 그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밸류입니다. 그렇죠. 파운드에서는 뭐 DB 하이텍이라고 좀 그랬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해성 DSC 요즘 부여하고 있는 관심이고요. 그다음 후공정 장비 쪽에 이제 관심이라 했죠.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유니테스트, 한미반도체, 테크잉, 엑시코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징 회사는 SF 반도체,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자, 관심은 후공정 장비 쪽에 본다 한다면 유니테스트, 한미반도체, 테크잉, 엑시코인, 특히 테크잉하고 엑스코인 주가가 싸지 않습니까? 네. 오른쪽은 어제 상승률입니다. 어제 이제 다 올랐는데, 다 관심은 이쪽에 밸류로 따지면 유니테스트, 한미반도체, 특히 테크잉이라든가 엑시콘이 밸류 자체가 상당히 낮죠. 그다음에 패키징 회사는 SF 반도체를 살 거냐, 하나머티리얼을 살 거냐, 하나머티리얼을 사야 되겠죠. 훨씬 밸류 자체가 머티리얼 주가 쌉니다. 그래서 이제 뭐 SF 주가 좀 일단 그래서 관심은 제가 테크잉하고 엑스콘입니다. 근데 엑스콘은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목은 테크잉인데 테크잉도 제가 첫날 언급해 드렸어요. 그냥 2월 21일 날 이 시간 첫 프로그램 때 그때 맞아요. 주목을 하자는 쪽이 반도체 장비와 그다음에 건설 기계와 관련된 DY 파워. DY 파워는 추천이 한 4, 50% 정도 올라왔고. 근데 이 종목은 주가 못 떴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 뭐 설명이 드렸기 때문에 기업 내용을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 예산은 글로벌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기업 1위 기업입니다. 후공정입니다. 이게 현재는 메모리 쪽 전공정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비메모리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앞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슈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DDR5잖아요. 그런 변화가 예산은 주로 이제 DDR5와 관련해 가지고 외주 가공업체, 아까 외주 가공업체라 본다면 하나머티리얼즈라든가 SF 반도체가 지금 엄청 호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들 기업들한테 장비를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의 업황이 좋으니까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 부분 자체가 실적이 가속화되면서 회사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회사 실적은 계속 상향입니다. 2019년도부터 영업 244억, 2012년도에 379억, 작년도 370억. 이제 올해보다는 예상 올해 이제 크게 좋아진 이유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DDR5, 그다음에 올해보다 내년도 좋아진 자체가 내년도에 DDR5가 본격적으로 형성이 좀 되는 거니까. 속도가 붙네요, 이제. 그래서 PR이 지금 8.7배인데 앞서기 회사가 후공정 쪽의 장비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공정 장비 회사 중에 평균 PR이 거의 20배가 넘습니다. 20배가 넘는데 상대적 주가가 싸다는 거죠. 저평가. 그래서 주가가 지금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가격조절까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 종목은 좀 하여튼 뭐 최근에 계속 주가 자체가 거의 박스권입니다. 2만 1,000원대 정도 전후에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수급이 좀 안 좋은데 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 동시에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그동안 예사 기관이 좀 많이 팔았거든요. 다 판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21,800원 정도 전후 매수를 하시고 그때 제가 목표 주가를 28,000원 제시해 드렸거든요. 예사 증권사 목표 주가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도 28,000원 이상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아마 25,000원대 장을 좀 받겠지만은 중기적으로 28,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좀 보시고 손절 가격은 최근에 종가상으로 19,500원 이상하지 않았으니까 19,500원 정도로 선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크잉 제도전입니다. 매수 가격 21,800원 전후, 목표가 단기 25,000원, 손절가 19,500원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쇼 최종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이었고요.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 했습니다.